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신현상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의식의 성장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단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단계인 의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경험할 때 또는 어떠한 대상을 인식할 때 직관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다면 그 자체로 존재하기에 있는 것이고, 책상 위에 모니터가 있다면 역시 그 자체로 존재하기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저기에 사과가 있구나 또는 저기에 모니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는 무엇이 있다만을 말해줍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내비치는 정보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과가 있다는 것만 알지 어떤 맛인지는 모르고, 저기에 모니터가 있다는 것만 알지 모니터 속에 어떤 화면이 띄어져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지식이란 의미 없는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겔은 감각적 지식을 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또는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기에 순수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 지식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체로 존재하기에 외부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는 무경험인 순수한 자아라 할 수 있고요. 해겔은 이 같은 독립적이고 무경험인 순수한 자아를 일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존재 자체만을 직접적으로만 인식하기에 직접적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반성적인 의식이 없다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식물의 줄기는 태양이 있는 방향으로 자라는 굴광성 성질을 지니는데, 식물에게 있어 이 같은 굴광성은 어떠한 반성적 의식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본능인 양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 인식은 반성적 의식이 부재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수동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지 있다는 사실만 알고 그 이상으로는 알 수 없기에 감각기관을 통한 지식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한계가 있는 지식을 해겔은 빈곤한 지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각적 지식이 일자요, 직접적이고 한계가 있는 빈곤한 지식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존재 자체는 인식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으로 속성이나 의미를 알 수 없으니 감각적 지식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사과는 내가 보고 있던 보고 있지 않던 항상 그 자체로 존재하기에 본질적인 존재라고 가정하고, 반대로 인식하는 주체인 자아를 비본질적 존재라고 정할 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본질적 존재로 칭하는 사과가 과연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본질과 일치할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과를 볼 때면 그 색이 붉은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이 사과가 초록색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과의 본질을 초록색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 같은 단정은 섣부른 행동일 겁니다. 초록색 사과는 현재 내가 바라보는 이 사과일 뿐, 붉은색인 저 사과도 있음을 관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적 지식은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란 보편성을 지녀야 하고 어디에서나 참일 수 있는 항상성을 지녀야 하지만, 감각적 지식이란 즉각적일 뿐 저 붉은색 사과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겔은 의식이란
점차 감각적 지식을 극복하고 보편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의식은 좀 더 보편적 지식을 갖기 위하여 지각이라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먼저 지각의 정의를 알아볼까요? 지각이란 인식된 대상을 각각의 속성으로 구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저기에 소금이 있구나라는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 같은 상태는 앞서 언급했듯이 빈곤한 지식으로 어떤 속성을 갖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각이 사용된다면 소금은 짜다, 희다, 입방체 모양이다 라는 속성을 나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각에 대한 특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먼저 사과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각은 저기에 사과가 있다라는 감각적 지식을 넘어서 여러 가지 사과의 속성들을 알게 해주죠. 사과는 주먹만한 크기이고 신맛도 나면서 달기도 하다라는 속성들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단맛이 난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단맛을 내지만 반대로 소금은 분명 짠맛을 냅니다. 경험을 통해 소금은 짠데 사과는 달다라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사과라는 경계는 이 같은 외부 사물과의 차이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과의 신맛은 어떨까요? 신맛이라는 속성은 레몬에서도 느낄 수 있고 식초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이라는 속성은 동시에 다른 사물과도 공유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지각은 다른 사물과 차이와 공유를 통해 외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감각적 지식은 독립적이었지만 반대로 지각이라는 것은 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물을 통해 자신이 규정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규정되어지는 것을 대자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감각적인 지식은 직자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지각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알아내므로 보편적 진리에 다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해겔의 표현대로라면 지각의 기만이라고도 하는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각이란 단순히 사물의 속성만을 나열할 뿐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각을 통하여 알게 된 짜고, 희고, 입방체 모양은 말 그대로 단순한 속성일 뿐 이를 종합하여 소금이다라고 개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즉, 지각의 단계에서는 단순한 속성들을 통일시켜줄 오성의 능력을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감각적 지식과 지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하면서 키워드를 말하자면 감각적 지식은 직접적이고 일자이며 빈곤한 지식임과 동시에 직자적임을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지각은 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규정되어지는 대자적임을 알았고요. 하지만 지각은 단순한 속성만을 나열할 뿐 하나의 개념을 통일시켜줄 능력이 없기에 다음 단계인 오성이 필연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현상학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